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의 구기자연구소 이보희 육종 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기자연구소 이보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는 피해도 많고 충남에 또 와가지고 물고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셔서 그런가 많이 못 오신 모양인데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오늘 이론으로는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그동안에 1차, 2차 교육 받으신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더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보다 제가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또 더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재배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근데 구기자 재배 경력이 한 몇 년 정도 되세요? 다들? 3년째? 귀농귀촌 교육 받으셨었나요? 귀농귀촌 교육 안 받으시고? 받으셨었어요? 안 받으셨었고? 그래서 귀농귀촌 교육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교육을 해왔는데 전에 영농 교육을 이제 연초에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참여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자체적으로들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는 기회가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재충전하는 그런 기본으로 이렇게 제가 검토를 이렇게 보여드리고서 궁금하신 점 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서로 꺼내놓고서 정보 교환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중간에라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분 안 되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구기자를 제가 연구한 게 지금 98년도부터 해가지고 꽤 오래됐습니다. 병해충 조사 이렇게 또 방제 약제 그리고 재배법 개발 하다가 이제 엑스포하고 이런 데 왔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육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구기자 식품종 수확하고 그런 방법, 건조 방법 이런 건데 3명이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좀 쪼개졌습니다. 이 외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기자는 요게 구기자나무 구자하고 구기자나무 기자를 쓸 만큼 동양에서는 굉장히 재배가 오래됐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임진왜란 때부터 이제 재배를 시작한 거니까요. 남아메리카에서 이주해 온 식물이고 구기자는 여기 동아시아에 토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중국 동북 삼성하고 저희하고 일본 그쪽 지역에 이제 자생하는 거고 이제 중국에 주로 먹는 구기자 다른 거 내몽골 지역에 있는 그런 구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한약재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의보감에 봄에는 이제 봄과 여름에 구기역도 이제 요즘 루테인 제제 이런 그런 것들이 판매가 많이 되는데 구기역이 되게 많습니다. 가을에 이제 열매를 채취해서 이제 구기자 하고 이제 먹으면은 장복하면 신체를 건강하게 기울구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중국에는 이제 진시황제가 지금 불로 처방에 구기자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의학서인 본초 강목에 이제 오래 복용하면 근골이 튼튼해지고 열을 식히고 전기 부족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숙지를 하는 거는 이제 홍보를 해야죠. 이렇게 구기자가 어디 좋다는 거. 전에 보면은 수량 인사들이 구기자 농약만 친다고 하셔가지고
구기자는 농약 제일 많이 치는 방법이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나중에 다 홍보가 되니까 구기자가 몸에 좋다. 이거를 그냥 오늘 딱 머리에 넣으시고 가셔갖고 자동으로 탁 치면은 탁 나오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설화가 있죠, 저희는. 이런 만화에도 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할아버지를 이제 젊은 아들이 때리고 있길래 물어보니까 내 아들인데 상형 먹으라 안 먹어서 그렇다. 그리고 백세주 공장 가면은 술을 안 먹어서 이제 맞는 아들이 있고, 공통적으로 뭐 아무튼 머리가 하얗고 뭐 먼저 늙었다는 걸 부모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을 내고 있다 그런 설화인데, 무슨 그 약용작물을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에 이제 우려내서 먹는 방법, 고온에 이제 끓이면 계속 끓이면은 물에 녹는 물질이 우려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지용성 알코올이나 뭐 이런 거에 녹아내리는 물질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술에다가 담그든지 아무튼 그 용매, 기름에 녹여가지고 먹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로 먹으면 아무튼 좋은 성분은 다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은유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청양하면은 이제 구기자인데, 그거가 이제 소원 박관영 선생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19세 때 마을에 지금 생약 시험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기자 나무를 여기저기 수집해가지고 심어놓고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거를 선발해갖고 주변에 퍼뜨려서 그걸 수매해갖고 경동시장에 판매를 했다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박관영 선생님이 계신데, 여기가 박관영 선생님입니다. 그거는 그 아버지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의학자 하셔가지고 자손들이 이렇게 책을 펴내고 여기다 이렇게 비석도 세워드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양하고 진도하고 어디가 심해지냐, 서로 이렇게 서로 다툰 건 아니고요. 월간 원예라는 그 잡지사에서 취재를 나왔는데, 저희 연구소 취재하고 진도 가서 취재하고 됐는데, 어디가 이제 처음 재배한 곳이냐, 종주권을 이제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역사적으로 기록으로는 진도한테 저희가 조금 밀리는 게 난중일기에 나와요. 여기. 난중일기에 병사들이 구기자를 따서 술을 빚어서 먹고 즐겼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상으로는 저희가 뒤지고, 요거 지금 박관영 선생님 이후로는 이제 영구. 일단 영구잖아요. 이제 뭐 수집해가지고서 이렇게 품종 만들고. 그래서 지금 재래종이라고 지금 심고 계시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박관영 선생님 때부터 이제 개인 선발된 거예요. 개인 선발. 그 재래종 심으실 때 이 집 재래종, 저 집 재래종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 중에 좋은 거 갖다 심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별로 이제 선발하시는 거예요. 개인 육종가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양은 이제 시험해가지고 이제 재배를 하는 과학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시황인데 지금 중국 서안에 가면은 병마용이 있고 진시황은 아직 이렇게 발굴하지 않은 그런 산인데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진시황 무덤이 있는데, 진시황이 불로 장생을 원했다는 거는 이제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서복이나 뭐 서복을 통해서 지금 저쪽 제주도하고 이쪽으로 보내서 불로초를 막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구기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이제 불로 장수 처방에 공통적으로 구기자가 다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분은 256살이라는데, 아무튼 156살을 좀 이렇게 굉장히 너무 오래 사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 사람들은 뻥을 쳐도 한 이 정도는 천살을 가는 것 같으니까요. 256살 적당히 한 4분의 1 쳐가지고, 이 1677년 청왕조 때 태어나셔가지고요. 아무튼 저 티벳의 그
보원에 있는 꽃 같은 거 약초 따다가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사, 치료 술사 하셨고 무술을 또 하셨나 봐요. 키가 또 딱 봐도 장신이잖아요. 딱 일어나면 거의 한 부척장신 뭐 일어나는 조금 뭐랄까 귀인이죠. 귀인인데 이분이 장수 비결을 이제 채식을 즐기고 마음을 밝고 평안하게 하면 이제 연잎, 여기 연잎 있는데 요게 지금 100년 재배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기 저쪽 칠갑산 가다 보면은 논에다가 100년 재배하시고 저쪽 장곡사 쪽에도 심으시고. 근데 이게 연이 굉장히 좋대요. 연잎을 가지고 그분이 액기스를 내 가지고 이렇게 병에다가 이제 넣어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갔는데 그분이 마침 뭐 일하다 그러면 다쳤대요. 여기 찢어지는 그런 상처를 크게 입으셨다고 그러네요. 피트에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그냥 연잎 액기스를 척 발라가지고 그냥 말더래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다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잎이 자체가 세살을 돋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 결명자 이거는 눈을 이제 밝게 준다고 그러죠. 눈을 이제 밝게 준다고 그런 그래서 먹고 근데 요거 저 뭐야 나 하는 거야 요거는 저희하고 별로 친하진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좀 아는 정도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기자 그리고 이제 병풀은 이거는 마데카솔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그래가지고 손주들 이렇게 놀다가 다치면은 처음에 후시딘 발라서 소독시켜 주시고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은 마데카솔 발라서 3살 빨리 나게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요 마데카솔이 들어가는 병풀 그리고 참마는 이거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는 그런 재료.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잘 드셔가지고 오래 사셨다니까. 청양에서는 저 뭐야 장수 마을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구기자를 이제 재배만 하지 마시고 잘 드셔보세요. 그래갖고 저희 연구소에 아무튼 제가 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녹아나는 물질은 끓여 드시고 끓여 드실 때 집에서 드시는 방법은 물하고 구기자하고 맹문동하고 물 넣고 그거를 한 이틀 정도 계속 끓이면은 구기자 씨에서 뭐 기름이 막 나와서 위에 둥둥 뜰 정도로 막 끓여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맛이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맹문동 자체가 천연 올리고당, 맹문동도 비싸고 구기자도 비싼데 잘 끓여서 한번 집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저기 칠갑산 올라가는 데 있죠? 거기 저기 휴게소 거기 카페 가시면은 그걸 팔아요. 네? 거기 저 위에 그 칠갑산 저기 천문대 올라가기 전에 예. 거기에 카페 하나고 있잖아요. 예. 여기 가서 구기자차 써 있을 거야 아마. 예. 그분도 한 이틀 끓인대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좀 부드럽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중탕기로 한 2~3시간 끓이면 다 끓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계속 끓이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끓일수록 이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지용성 물질을 먹는 방법은 술에 이제 기름에 이제 달달 볶아서 드셔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술을 주로 많이 해서 드시는데 예로 구기자를 재배하시는데 이제 구기자 딴 거를 소주에다 담아가지고 아침에 공복에 한 잔씩 드셨대요. 부부가. 근데 아저씨는 대머리, 아주머니는 완전 백발인데 아저씨 여기 뭐 여기서 솜털 나오네. 원래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새로 난 거래요. 솜털이 나고 아주머니는 그 밑에서부터 머리가 이렇게 까만 게 나온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구기자를 술을 좋아하시고 아침에 또 드시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주무시기 전에 드셔도 되나? 고기를 쪄서 볶아서 그렇죠. 볶아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공 이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구기자 씨에서 기름 뽑아내기 위해서 좋대요. 우리가 구기자를 이제 그렇게 먹게 되면은 소화가 안 돼, 씨는.
건 다 배설하고 기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안에 쌓여 있어서 이거를 추출을 해갖고 따로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있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저기 오메가3 먹듯이 이렇게 비싸게 팔아오면은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기름을 짜내고 기름을 짠 거 남은 거를 갖다가 물로 끓여내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남은 거를 그 발효하고 저렇게 과즙을 짜서 즙은 뭐 이렇게 주스 같은 거 만들고 거기서 기름에서 종자에서 기름 빼내고 남은 걸로 이제 발효시켜서 효소 같은 거 만들고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여러 가지 가공 제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기자가 이게 공통적으로 구기역 지골피계 베타인 들어있는데 그 베타인이 0.5% 이상 돼야 구기자 식품종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루틴 있는데 루틴 요즘 혼절을 많이 하죠. 요즘 스마트폰들 많이 보시니까 눈이 빨리 저기가 나빠진다고 교환을 빨리 오고 저도 교환하는데 구기엽이 루틴이 많습니다. 그 베타 사이토스테롤, 지아산틴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고 필수 아미노산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 머리카락 머리에 그게 많이 이제 바로 나오는 거는 그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아미노산이잖아요. 필수 아미노산이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간 기능 개선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 효과, 혈관 건강에 좋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논문들을 종합해봤을 때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기자는 다른 작물보다 조금 이게 소면적 작물이에요. 그래가지고 2020년 첫 실론가에 지금 117헥타인데 그 중에 이제 충남의 지금 청양 지역이 760에 97헥타 정도. 근데 전에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고향이 홍성인데 저희 동네도 구기자 했었고 고령도 했었고 예산도 했었고 정산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면적이 많이 줄은 거야. 많이 줄은 거에 비해서는 지역 특화개수라고 그러죠. 타 지역에 비해서 청양에 아무튼 요 70% 정도가 재배되기 때문에 청양하면은 구기자, 고추 구기자 대명사처럼 이렇게 된 거죠. 진도 지방은 지금 이 정도 재배를 하고 있지만 여름 구기자는 여기가 이제 비하고 또 여름에는 또 다른 것들이 이제 수익성 좋은 작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기자는 봄하고 여름에는 안 하고 가을 구기자는 이제 따는 그런 형태인데 색깔이 조금 이제 선홍색으로 좋다고 시장 가면은 진도 구기자를 더 찾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엑기스를 내거나 해보면은 대번 알아요. 왜냐하면 가을 구기자고 비료를 좀 적게 주고 그런 비료를 적게 주기 때문에 엑기스 빠져나오는 게 적어서 인삼공사가 이제 저희가 2011년도 12년도에 제가 GAP 교육을 여기 하고 진도 가고 다 해서 인삼공사에서 수매를 했었는데 지금 인삼공사에서는 수매를 안 하는 걔네들은 알죠. 이제 진도구 갔다가 뭐 마을은 본질을 그렇게 하니까 이쁘게 그냥 빨갛게 키워가지고 하는데 이거 가공 제품이잖아요. 인삼공사 엑기스가 안 나와요. 엑기스가 양이 적어서 수율이 적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들여서 금액을 들여서 샀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성분은 적으니까 그래서 구기자가 지금 청양에서만 수매를 하다가 부여가 이제 또 들어가지고 인삼 그 창이 이제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청양이 더 많습니다. 근데 노지하고 하우스하고 네. 차이점이 노지하고 하우스하고 차이는 탄저병 때문에 그렇죠. 탄저병. 노지가 탄저병만 없으면 재배하기 좋죠. 네, 하우스도 설치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뜨겁고 여름에 뜨겁고 탄저병만 문제가 되는 노지가 괜찮은데 저희가 품종 중에 이제 탄저병에 강한 것들 육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비가림만큼 그 효과는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비가림 거의 많아지는 추세죠. 저희가 또 그런 거를 이제 비가림을 유도를 했고 군에서 지원을 잘 했기 때문에 저희가 92년도 설립했는데 그 재배 면적은 줄었어요. 재배 면적은 줄었는데 단위 면적당 생산성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맹문동 같은 경우는 제가 품종 육성을 안 했어요. 그 재배법이나 이런 거 했는데 맹문동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맹문동도 품종 육성을 해야겠다 해서 품종 육성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소득이 좋다고 뭐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소득은 아마 크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면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서 근데 선도농가들을 저희가 케이스를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렇게 소득이 높은 거를 이제 우리가 누리려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자가용 기계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기자는 그리고 이제 건조기만 있으면은 건조기하고 제가 노동력 수확할 수 있는 노동력만 있으면은 재배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귀농하신 분들한테 귀농 귀촌하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고 인기가 있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에서는 여기 구기자 원예조합, 원예조합이 이게 지금 경영은 이렇게 흑자를 많이 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농업인들이 출자를 한 조직이라는 거에 좀 의의가 좀 큰 거에게 좀 국제적인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보면은 앞으로의 그런 추세는 선진국들의 그런 농업 방향으로 봤을 때는 저런 농업인들이 출자한 조합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이 보조금 정책이라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주는데 직불금을 이제 조금씩 받고 계시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직불금 많이 주는 대신에 그 돈의 일부를 출자하게 됐어요. 출자. 내가 돈을 정부한테 직불금 받으면은 다 그냥 내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일부를 이제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동필 장관 계실 때 자조금이라는 제도를 저희도 도입을 했는데 현재로는 그게 이제 작아요. 근데 보조금이 이제 계속 주다 보니까 이제 받은 분들은 계속 받고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눠주자. 그렇지만 그 일부를 재출자하게 해서 농업인들이 직접 그거에 이사회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전문 경영인들 조합장 같은 분들 있죠. 고용해가지고 홍콩에도 수출하고 그래서 미국의 그런 뭐지 인삼 협회 분들은 딱 세 분 고용직이 셋인데 그분들이 다 합니다. 대만, 홍콩 다니면서 다 마케팅하는 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세는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저희 연구소가 또 이제 병해충이나 이런 거 계속 품종도 하고 서포트 하고 군에서 이런 가공센터하고 그쪽에 새로 이제 만드는 로봇캅 사업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설들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청양 하면 이죠 지리적 표시제가 돼 있기 때문에 모유명사처럼 돼서 그리고 또 알프스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청정한 이미지가 지금 갖춰져 있어서 매년 꽃초기자 축제하고 저희 컨설팅 저희하고 뭐 센터와 같이 합동으로 대학까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청양에서는 구기자가 이제 현찰이잖아요. 구기자 이렇게 확대돼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그렇지 거의 뭐 현찰처럼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양에서는 구기자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구기자 저희 뭐 품종 중에 이렇게 좀 화분으로 저희가 화분 재배해가지고 고추구기자 축제 때 출품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재배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달릴 때는 뭐 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요. 잘 달리면 이렇게 달린 거 따르려면 얼마나 이렇게 손맛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명영석 회장 그 옛날에 살던 집이죠. 거기에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털었어요. 신품종 노지에 심으셔가지고 탄저병에 이제 신품종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쪽 산을 이제 깎아서 가지고 거기다 화강을 이렇게 심으셨는데 대면적으로 늘리려면은 노지에서 하려면은 또 이제 신품종으로 탄저병 하셔야 된다. 그런 거고 또 신품종 중에서도 5년 이상 지난 거는 또 탄저균이 또 침체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생기듯이 탄저균도 똑같아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이 병원균에 대한 지식이 많이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변이가 저는 뭐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 변이가 뭐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변이하면 딱 아시잖아요. 변이가 자꾸 생긴다. 그래서 품종을 새로 막 바꿔야 된다. 계속. 그리고 여기 윤희로 부회장님은 여기 수학기계 있죠? 수학기계를 이제 귀농하신 분들 귀농하셨는데 도시에 있을 때 이런 기계 이런 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계를 좀 개발하자고 쫓아오셨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열기설비 된 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대로 한번 개발해보자고 해서 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윤희로 부회장님이 수학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앞서가시고 마음 깔고 두 분이서 한참 때는 많이 따졌습니다. 우리 신춘식 회장님은 원래 그 농사 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건축하시고 이러신 분인데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다 알려드렸죠. 비가름에서부터 울타리, 신품종까지 해가지고 전지 방법도 같이 막 토론회관에서 해가지고 지금은 1등 농사 지시는 이런 분들, 그리고 친환경 중에 이제 명천재, 성욱 회장 이런 분들 있죠. 이분들을 저희 3명 막 친환경 할 때 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 한 10%까지 올라갔어요. 친환경. 전에는 친환경 기자가 1월 달이면은 다 팔리고 없었어요. 재료가.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안 사간대요. 저는 많이 사시는 분들. 유기농,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 네, 그래가지고 병해충 이런 것도 심하고 진짜 농사는 병해충과의 전쟁이에요. 제가 그래서 병해충 쪽에 전공이기 때문에. 명영석 회장님은 여기 오드니 식당이거든요. 식당 하셨어요. 옛날에는 이게 옛날 집이었는데 식당 하셔갖고 식당 해갖고 돈 버셨는지 구기자 따갖고 돈 버셨는지 집을 새로 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집을 3번 옮겼어요. 3번. 여기 지금 처음에는 요 2줄 심었어요. 2줄. 저희 오리고기 집 가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다가 신품종 나왔다 그런 얘기 하니까 좀 줘봐라 그래갖고 드렸는데 2줄 하시고서 여기서 많이 땄나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밑에까지 늘리더니 나중에는 식당을 반주시더라고요. 식당을 반주시고 이것만 하셔가지고 아무튼 오셔도 3,000평 억대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수목형 재배를 처음 도입해요. 수목형 재배. 그래갖고 저랑 이거 수목형 재배 울타리형 재배할 때 개발할 때 같이 했어요. 같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목형으로 이제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게 자르냐 구부리냐 이런 거 서로 이제 토론하고 그러다가 우린 잘라보고 거기 구부려보고 했는데 구부리는 것도 좋더라고요. 장미 그 가지 이렇게 구부리듯이 구부리면 거기서 가지가 막 나오거든요. 예, 수목형 울타리. 예. 아무튼 그게 이제 잘 맞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기계 하시는 분들은 울타리 하셔야 되고 울타리가 이제 조금 전지할 때 좀 신경 좀 더 쓰셔야 돼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고. 이재명 매뉴얼 제가 2010년도에 책을 2권 썼는데 엄청
청양 구기자는 아무튼 GAP 인증은 전체 다 그냥 받으셔야 되고 앞으로 현재로 50%가 넘으니까요. GAP 인증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운데 아무튼 그 지금 연구회에서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재배는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처음엔 좀 시행착오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유기재배를 하신다면은 그 관에서는 이제 도와드리니까요. 친환경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수님 또 신경 써주시니까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유기자를 이제 옛날엔 이렇게 수확했어요. 제가 처음 98년도 왔을 때만 해도 다 이렇게 수확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목형 재배법을 그때 와서 연구를 이제 해가지고 I자형 수목형 재배 처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고서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울타리 재배 해가지고 기계를 쳐. 이거는 저기 뭐지 학생 체험 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었어요. 명영석 회장님께 사진 하는 거거든요. 구기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많이 나시죠. 노동력 중에 인건비가 38%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두 분이서 이렇게 일을 하시거나 동네 분들 같이 품앗이하고 하시면은 이게 차광망 설치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손맛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일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집 그 시골집에서 홍성 장곡이거든요 저희 집이. 어머니하고 이렇게 울타리 재배를 거기서 제가 처음 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심어놓고서 노지죠. 이제 비가 오기 전으로 좀 약 좀 치고 그러니까 구기자가 엄청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아버지가 아우 징그럽게 달렸다고. 그래가지고 따면 돌아서면 또 있고 따면 돌아서면 또 있고.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가서 따는데 어머니는 이제 주중에 막 가서 따시는 거예요. 한 소쿠리 따놓으면은 그것도 건조기 돌리기도 그렇잖아요. 건조기도 없었어요 그때 집에. 그래가지고 막 건조기 없이 말려보는 거 집에서 만들었고 별짓을 다 해도 제습기 갖고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조금 이제 늦어지면은 까매져요. 까매요. 그래갖고 건조기로 말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좀 이따가 저기 건조하는 거 중국 건조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기자 동네 분들 모여가지고 거기가 사랑방처럼 어머니가 집에 가기도 귀찮다고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자고 막 그러시는데 아무튼 재미가 있습니다. 구기자가 해주다 보니까 이 재래종이 전에 이렇게 좀 작았죠.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박관영 선생님이 선발한 구기자 이게 작아가지고 하루 종일 따도 이게 아이가 한 소쿠리 이거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신품종 하다 보면 이렇게 금방금방 그릇이 부르는 그런 손맛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계로 털다 보니까 재래종이 조금 잘 떨어지나 봐요. 근데 떨어지는 거는 화수구기자도 잘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져서 이게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래종을 좀 선호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한때 분말이 좀 이렇게 분말내가지고 판매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신품종은 진액이 많으니까 방앗간에서 이거를 가루를 내면 또 지들끼리 붙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이제 품종 저거 할 때 그 열매용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맛은 어때요? 이거 맛은 여기 씨가 많으면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 떫은 맛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과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과즙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당분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베타인 이런 성분은 요 성분은 C 이런 거보다는 과육에 많아요. 그래서 성분 분석하면은 확실히 과육이 두툼하게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품종이라도 초기에 나온 거는 과가 두툼하잖아요. 나중에 나오는 게 좀 홀쭉하고 거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육의 두께에 가지고 성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름 구기자는 내가 끓여먹고 가을 좀 빛 좋은 거, 빛 좋은 게살도 이제 팔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품종 육성을 이제 처음에 할 때 이 명암 구기자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 탄저병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해가지고 노지에 많이 재배했는데 그리고 호봉에도 전혀 안 생기고. 근데 지금 한 20년이 넘으니까 이제 탄저병에도 약해지고 호봉에도 막 독지독지 생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품종 육성을 계속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품종 몇 개 만들었으니까 이제 또 나 만들 필요 있냐 그러는데 이게 계속 그 병해충이 변이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병해충과의 전쟁입니다. 그거 외로도 요즘은 뭐 용도별로 뭐 고당도 계통, 뭐 성분이 높은 거, 또 잘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뭐 목표를 또 여러 가지 두고서 지금 품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식을 해야 되는 거 벌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그 화분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면 화분간이 들어가는데 이게 같은 품종끼리 이게 잘 화분간 신장이 안 돼요. 그리고 고온이 되면은 이게 신장이 안 되고 그래서 올해같이 고온일 때는 뜨거워서 이제 꽃이 안 피는 경우도 있고 꽃이 폈어도 수정이 돼서도 이게 밑으로 신장이 안 돼가지고 수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청운구기자가 이제 제일 많이 보급됐었죠 전에 2세대 구기자에서는. 그리고 지금 택시 지금 타고 택시 바깥에 이렇게 구기자 사진 있잖아요. 이게 요겁니다, 요거. 청운구기자. 두 가지 구기자 사진이 거기 다니는데 하나는 제가 찍은 요 청운구기자고 하나는 아무튼 다른 군청에서 찍으셨나 아무튼 다른 사진이 지금 다니는데 요 청운구기자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과가 이렇게 이쁘죠? 타원형으로 이쁜 그런 형태의 구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강 청수가 나왔는데 탄저병에 이제 강하다고 했는데 호경에 조금 약한 면이 있어가지고 전에 다른 품종에 비해서 보급은 많지 않고 요즘 화수가 이제 많이 보급되죠. 이게 2배체 구기자인데 청수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감이라고 고당도 구기자 23브릭스인데 지난번에 여기 선진지 견학 갈 때 오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맛을 보셨어요. 저희 연구소에. 다른 품종들은 올해 꽃이 뭐 이렇게 잘 안 핀다 어쩐다 그랬는데 우리 연구소에 와서 보시고서 다른 데 꽃 안 필 때 열매가 달려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었어요. 당도가 이제 높고 그리고 이게 같은 당도래도 이게 같은 가지과인데 도마도는 이게 씹으면은 이제 껍질이 남잖아요. 껍질이 워낙 질겨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생과로 먹어도 껍질이 이제 남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뭐 생과용으로도 아무튼 앞으로 더 소비처를 좀 찾는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맛이 있어요. 달아요. 다음 주에 오시면 청각 달려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저기 최영구 팀장 저거 할 때 오셨을 때 한번 못 보셨죠? 한번 실습 오셨을 때 못 보셨나요? 다음 주에 오시면 달려 있으면 한 번씩 따서 드시면 좋은데 이게 좀 빨리 따가지고 지금 거의 다 따서 없을 수도 있어요. 벌써 다 땄어요? 네. 지난번에 그 꽃 안 핀다고 그럴 때 이거는 달려 있는 거 보고서 저희가 오신 분들이 좀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좀 신청을 하신다면. 또 열리는? 또 열리죠. 지금 중국은 그 구기자 축제가 6월 중하순에 해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은 구기자 나무를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보면 다 자르잖아요. 전년도 가지고 그냥 둬서 거기서 그냥 따버려. 그러고서 이제 여름에 이거를 소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제가 책을 갖다가 번역을 저는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매년 6월이면 끝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때는 꽃 필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따뜻한데, 그래서 품종을 요 성감 구기자는 걔네 영아 구기자하고 교배를 한 거예요. 좀 당도가 높다. 좀 나무가 좀 억세가지고 재배법은 조금 더 이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분수가 이렇게 다 있으니까 수분수를 이렇게 하나 걸러서 이렇게 심으시면은 이제 균일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줄로 이렇게 심으시면은 이제 말리실 때 따로 말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배체 구기자가 저희가 육성이 됐는데, 원래 그 사배체 하면은 조금 뭐 이렇게 돌연변이 뭐 이런 거 생각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안 좋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자연계의 사배체, 육배체는 흔합니다. 그 인삼 같은 게 사배체예요. 자연적으로 사배체인데, 그거는 이질 사배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코리친 해가지고 이제 동질 사배체를 인위적으로 유도를 한 거고, 인삼 같은 경우는 이질 사배체라고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많은 거예요. 같은 종류의 유전자가 이제 4가닥, 보통 2가닥인데 4가닥인데, 아무튼 유전자가 많으면은 뭐가 유리하냐? 그 안에 그 설계 도면이 좋은 성분이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도면이 엄청나게 배로 많다는, 일반 구기자보다 배로 많은데, 얘가 어떤 거를 갖다가 카피를 떠가지고 RNA 만들어가지고 그 물질을 어떤 걸 만들지는 그게 아무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많을수록 얘가 그걸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과도 커지고 뭐 그런 그 약성분도 높아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거를 유기재배했다 그러면은 유기재배했을 때는 일반 재배한 거하고 틀리게 더 많이 만듭니다. 얘네들이 식물체들이 좋은 물질 더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코로나가 RNA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RNA, DNA를 이제 카피해갖고 반쪽짜리 유전 정보가 RNA인데, 그 RNA가 나가서 리보솜에서 이렇게 물질을 만들거든요. 단백질 종류 이런 거를 만드는데, 그러면은 RNA가 얼마큼 있느냐를 알면은 얘네가 뭘 만들었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만든 물질을 그 기계로 그거를 이제 분석하려면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기계들을 다 거쳐야 그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만, 그 RNA 양을 총량을 이제 분석을 하면은 얘가 뭐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농산물하고 유기 농산물이 뭐가 좋으냐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유명한 과학자분들 중에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느낌상 좋은 것 같다, 벌레가 좀 있고 그래야 좋지 않냐 이렇게 그냥 하는데, 먹어본 사람은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기농산물을 꼭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몸에 이제 질환이 있거나 막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고, 그거 안 먹으면은 힘이 없는 것 같고, 느낌상으로는 좋은데 그 물증은 없는 건데, 거기 이제 RNA 총량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유기농산물에서 월등히 이제 많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 학회에 갔을 때 여학생들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NA가 많으면은 RNA를 만들 수 있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삼이 몸에 좋은 거는 그것도 이질 사배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드는 거고, 그거를 유기재배하면 더 좋을 테고, 그러니까 당연히 산삼 먹으면 막 이렇게 쬐그만 거 매큼 먹으면 힘이 확 나잖아요. 약성분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유기재배를 구기자를 만약 했다 그러면 좋은 게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요게 화수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급을 했는데, 처음에는 막 이게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됐어요. 근데 좀 이렇게 사배체고 자가 화합성이 돼도, 그러니까 수분수 없이도 이게 수정이 돼도 좀 수량이 많은데, 단점이 이제 C가 이게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따가지고 말릴 때 씨가 적기 때문에 이제 진액이 짜져가지고 말리고 나면 이제 채반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그걸 또 이제 떼가지고 저기 뭐야 푸대에 담아놓으면은 기존의 재래 중 한 푸대보다 이게 가벼운 거죠. 씨가 적고 그래서 조금 이제 불만이 있었는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화강 구기자가 이제 육성이 되면서 이걸 같이 혼식을 했더니 씨가 많아지더라고요. 저희는 직접 인공교배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 저를 혼식을 하시라고 적극 권장을 해서 연구회에서 화강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올해 화강이 조금 생육이 좋지 않았나 봐요. 조금 실망스러운데 올해 혼식한 데서 수량을 많이 거두셔갖고 돈을 많이 버셨다는 소문이 쫙 나야 쫙 퍼질 텐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품종이 이제 육성된 게 요 화강뿐만 아니라 이제 화선, 화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배체가 나오니까 그것들을 이제 혼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재배를 하시면은 좀 이렇게 소득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 화강 무기자가 또 그 후로 등록이 되는데요. 여기 보기도 색깔이 조금 이게 선홍색이죠. 이게 화수는 약간 여기 주황빛이 조금 났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얘랑 이제 같이 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꽃가루가 화강께 화수로 가면은 색깔이 좀 진해지고 과가 이제 두툼해지고 화강처럼. 뭐 제가 뭐 약장수가 아니고요. 그 나와 있는 이론이 이게 메타크세니아라고 그 사과밭에 가면 수분수 심잖아요. 수분수. 사과 있으면은 사과 과수원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막 이렇게 볼품 없는 사과 이제 열리는 거 수분수 심어 놓거든요. 그 꽃가루가 가서 수정이 돼야 이제 제대로 이제 비대한 사과가 이제 생기는 게 메타크세니아 현상이거든요. 그거 이제 같은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은 맵쌀, 찹쌀만 심어놓고 이제 했는데 옆에 지금 뭐 맵쌀이 있으면 이제 얘네들 원래 약이 터지면서 수정이 되는 건데 어쩌다가 날라와서 이게 붙어가지고 이거 찹쌀 나중에 찹쌀만 골라서 심었는데 나중에 맵뼈가 나오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그 꽃가루가 이제 수정이 돼서 그 과실의 성질을 바꾸는 그런 특성을 메타크세니아라고 해요. 그 현상이 이제 구기자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한번 집에서 화수, 화강, 아무튼 배수채 품종은 같이 한번 심어보시죠. 네.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연구소 안에 사배체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와서 이렇게 해요. 근데 아주 외딴데 화수만 심으신 분은 연구소에서 뭐 우리가 과제 크기나 이런 거 특성 조사한 거랑 틀린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하게 화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꼭 화강 같은 거, 화강, 화선, 화건 이런 걸 같이 심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에서 봤을 때 나오는 특성 비슷하게 이제 뭐 하시려면은 이제 혼식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선 작년에 출원하고 그랬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고를 아직 못하는데 화선은 여기 좀 과가 조금 더 대과종이고 노지에도 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건은 좀 베타인 성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베타인이 한 1% 정도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게 건조했을 때 색깔이 조금 나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건조했을 때 색깔 좋다고 그래서 화건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배체 품종 지금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출원해가지고 지금 등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기자가 지금 우리나라 재배하는 재래종 구기자 전형적인 건데 이거 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품종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여러 개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달리는 거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형적인 재래종 스타일이고 이게 이제 중국 영아구기자 그리고 이게 이제 흑과구기자 중국의 사막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유전자원으로 요거는 좀 황과북이 이런 거고 유전자원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교배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체리색 좀 이렇게 진한 색, 황과북이라는 거는 이렇게 황색 이런 것들 계통들이 지금 있는데 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현재로는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명이 요거 2배체, 그리고 이게 영화구기자, 화수구기자 4배체 이런 건데 요거 2배체는 2배체들끼리만 교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배가 해가지고 청감이라는 이제 화수구기자랑 교배한 거, 그게 이렇게 품종이 이제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탈과가 잘 되는 거, 베타인이 좀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존의 품종들하고 계속 교배를 해가지고 특성을 이제 도입을 해갖고 그 품종 중에서 이제 기계용으로 이제 탈과 잘 되고 안 떨어지고 이런 것들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수학 방법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쉴까요? 졸리신데 커피 한 잔씩들 하시고. 네. 강의를 찢어서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안 갖고 온 적심하고 뭐 이런 거는 최영기 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관행제고 이렇게 수목형 이렇게 요게 미국에서 수입한 크로티브라 이거를 이제 씌우면은 이게 미니 그린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쭉 올라와요. 쭉 잎사귀 크기를 비교해서 이 정도로 생육이 좋은데 그냥 쭉 올라가게 하는 거는 이 방법이 제일 좋고 제가 직접 이 비닐을 이렇게 똑딱이로 해가지고 제작도 했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좀 뭐 효과는 확실한데 이게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험까지는 저희가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튜브 있어요. 튜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일단 올린 거를 2년차 되면은 막 옆에서 뼈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일부 지금 까만 튜브 있죠. 튜브를 여기다 씌워요. 이렇게 꼭 씌우면은 그 위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거만 위에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단점이 뭐냐면 이 튜브를 씌운 데가 이제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줄기가 다 뿌리처럼 돼요. 지골피 뿌리처럼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튜브를 씌운 것도 그렇고 여기다가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까만 비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묶어줘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네. 거기서도 수능이가 나오는데 수능이가 이렇게 떠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야 당장은 제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리고 그 뭐야 제가 개발한 기술 중에 이제 뭐야 흑색 비닐 뿌리 피복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부분을 땅을 이제 2년 차에 이제 전지하고서 이렇게 세배하고 줄 때 이거 동그랗게 파가지고 안에다가 까만 비닐을 감고 흙을 덮어버려요. 흙을 덮으면은 이게 아무튼 비닐도 잘 안 삭고 안 올라와요. 그래갖고 그거를 실험한 것도 그 흑색 비닐 흑색 비닐 뿌리 피복이라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뿌리서부터 위에 줄기까지 씌면은 아예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해보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줄기가 이제 지골피처럼 되고 동해가 걱정이 돼요. 동해. 겨울에 얘네들이 죽지 않을까. 그랬더니 구기자가 워낙에 이게 동해에 강해갖고 안 죽더라고요. 동해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셔도 돼요. 안 죽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게 이제 줄고 그 뭐죠, 막 쭉 올리는 거 그거는 도장지는 이렇게 미국 가면은 저같이 이렇게 그로치고 이렇게 돈 들여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뭐라고
이거를 이렇게 그로티브라고 이렇게 사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우유팩? 미국 가면은 그 저기 포도밭에다가 이렇게 우유팩 필록세라라는 해충인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씌워놔요. 그래서 애들이 쭉 올라갈 수 있어요. 뭐또 있었었죠? 기둥에 열매가 맺혔는데 네. 이 열매를 따야죠. 올해는 따고 그 다 돈인데 10원이요 20원 따고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는 봄에 그 잘라버리고 쭉 올리면은 뿌리가 이미 발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금방 올라갈 거예요. 원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네. 사순 막아라. 네. 내년 올해는 그냥 따시고 그러면 그에 여러분 그냥 가고 알아봐요. 그예요? 아니면 그냥 쭉 올라가 버려요. 화강도 네, 화강도 뿌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봄에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이면 올라갈 뿐이야. 그 정도. 이렇게 꾸물이 갖고 금방 커요. 아유 나도 올해 한번 그렇게 심어왔는데 저 진비물약 안 나고 진비물이 안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게 그 작년에 준 약이 하나 나오더만 그걸 했더니 그냥 이게 다 고지라져가지고 죽고 다시 났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아이고 그 진딧물 이런 거 초기에 주세요. 초기에 원래 병해충 뭐 농약은 제가 거의 다 들어갔는데 진딧물이 그 복숭아 진딧물이 이때 나오거든요. 이때 나오고 가을에 나오고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초기에 줘야지 이거 늦으면은 진액을 빨아먹어가지고 막 감로가 덮어버리면은 어려워요. 나무가 이렇게 세력이 좀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 힘들어. 여기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복숭아하고 진딧물 이렇게 손에 나오는데 얘가 이걸 빨아먹으면은 똥 싸요. 똥 싸면 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똥이 이렇게 달달해요. 그래서 개미들이 이게 얘네들을 옮겨놓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농장이에요. 설탕 농장. 개미들이 얘네들 빨아먹는데 감로 떨어지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잎사귀가 이제 제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나무가 세력이 확 죽어버려요. 저거 저 부직포를 안 넣는 게 나을까요? 바닥에? 바닥에 부직포는 오래 덮으면은 땅심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풀을 방지하는 건 있는데 땅심은 못하게. 아마 이 진입물 같은 것도 그 속에 들어가서 월동할 수도 있어요. 월동하는데 근데 벗겨놨다 다시 쓰잖아요. 그 깜빡 잊어버리고서 토양 산쪽을 안 해서 그 부직포를 씌웠는데 작년에 씌웠던 부직포를 진짜 너무 싸운데 읽어줄 뻔했나 봐. 그러니까 거기에 월동하기 전에 걷어주는 게 사실은 조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일이 많아요. 근데 풀이 나는 시기는 생각해보면 너무 일찍 덮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봄에 이제 뭐 이렇게 퇴비 주고 비료 주고 그러고서 한 5월쯤 가면은 그때 풀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깔고 포장 자체가 오래 재배해가지고 위에 유기물이 많으면은 풀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맨 땅에 풀이 많이 나죠. 맨 땅이 옛날부터 거기에 이제 잡초 종자가 떨어져 있던 게 거기서 나지 유기물이 많은 밭에서는 많이 안 나요. 조금 늦게 깔았다가 풀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그냥 깔아뒀다가 이제 가을 구기자 딸 때쯤이면 벗겨나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야 이제 햇빛을 보고 그래야 땅도 숨쉬고 거기서 이제 미생물도 커가지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관리한다고 사시사철 그 90% 덮어놓잖아요. 땅이 나중에 이제 윗단이 깨져가지고 막 이렇게 마사 같은 마사 다 죽어요. 그래서 일반 농가는 그 부지런하시면은 좀 벗겨 놓으셔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처음에 심으실 때 비닐은 장수 흑색 비닐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3년을 이렇게 걷었다 폈다 걷었다 해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밑에 그 뿌리 밑에서 나오는 이제 호복지들이 못 커요. 얘네들 비닐이 뜨거우니까 이제 딱 가다가 만나면은 딱 멈춰버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덜하고 풀도 덜하고. 부지코는 뭐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장수 흑색 비닐을 처음에 심으실 때 그걸 해놓으면은 한 3년은 편해요. 그러고 이제 한 4년째, 5년째 조금 하다가 그때는 또 나무 수령이 오래됐으니까 풀 많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 심으면은 또 이렇게 장수 해갖고 한 3년 이렇게 편하게 제거하시고. 부기자는 몇 달에 꽃이 피는 거예요? 아, 부기자요? 네. 부기자가 원래는 6월 이제 가을 부기자. 네, 가을 부기자, 여름 부기자를 이제 8월 말까지 다 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얘네들이 9월 초중순에 찬바람 불면은 줄기가 조금 커요. 밑에서 도장지 조금 나오고 위에서 이렇게 또 그 순이 좀 나와요. 그런 다음에 꽃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가을에 꽃이 나와요. 그래서 9월 중하순. 저희 부기자가 네. 노지제인데 7월 초반 벌써 익기 시작하더라고요. 올해가 이상해요. 네. 그래 익기 시작해서 수확은 조금밖에 못했어요. 비거부에서 조금밖에 안 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 떨어지더니 다시 지금 꽃이 너무 많이 맺히고 지금도 다시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기 시작해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가을 부기자가 되는 건가? 그 가을 부기자를 좀 늦추게 하는 건데 이게 고추, 부기자 이런 것들은 무한하세요. 상황만 좋으면 계속 피는 거예요. 원래는 계속 피는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여름 부기자가 이제 6월 하순 6월 20일쯤에 꽃이 펴가지고 한 45일 만에 따내고 그 다음에 8월 이제 하순 지나서 9월에 찬바람 불면은 순이 한번 쫙 나왔다가 그 다음에 꼭 펴가지고 9월 중순에 펴서 그거를 12월 초까지 따는 거거든요. 따는 게 원래 사이클인데 올해는 6월 13일부터 7월 10일까지 평균 온도가 평년에 3도가 넘어요. 평균 온도 3도는 엄청나게 높거든요. 거기다가 비가림 시설 안에 있으면 얘는 완전히 쪘을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꽃이 이제 처음에 피려고 하다가 아무튼 온도가 높으면은 얘는 생육을 멈춰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숨만 쉬고 있다가 7월 10일 이후로 찬바람이 좀 불었죠. 비도 좀 오고 완전 폭염이 조금 사그러졌을 때 이후로 꽃이 폈어요. 그러면은 지금 꽃이 한 20일 정도 평년에 늦다고 보시면 20일, 30일. 꽃이 빠른 거예요. 우린 열매가 안 했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담에서 있다고. 맺어 있어요? 예. 비가림이신데? 아닙니다. 노지죠. 노지는 비가림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이 열매 담에서가 있고 제가 무농약을 하거든요. 네. 벌레가 많아요. 벌레. 네, 아무튼 병해충과의 전쟁인데 벌레가 노린재가 노린재가 하우스에는 노린재가 없습니까? 많아요. 많습니까? 많은 때는요, 뭐 문제가 와요. 저 학교도 끈끈이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하는데도 노린재 유인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또 노린재가 오니까. 그렇죠. 예. 크레솔이 노린재를 유인하는 데서 크레솔을 달았어요. 여수는 천배라는데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원에 가까이 달아놔도 노린재가 아니더라고요. 노린재 직접 상처를 주고 흡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노린재가 제일 그래서 노린재 더군다나 친환경 하신다니까 노린재가 이렇게 친환경 제재 중에서 보통 그걸 이제 살충 정도의 그런 효과를 내려면은 살충 물질이 정해져 있어요. 천연 물질이 피레스린 뭐죠? 제충국제 그리고 고삼 은행을 사용하고 그렇죠. 고삼 은행
은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근데 은행도 그 제가 한 48시간 삶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만들어서 가을에 열매요? 아니면 열매를 저온 저장고에다 넣어놨다가 일일이 한 해를 사용을 하는 거지. 그게 제일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은행 그거 가지고 실험했어요. 진딧물 가지고. 근데 초록 저기 잎사귀보다 은행 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알? 예, 노랗게 이렇게 가을에 달리는 거. 그렇죠. 예, 그거를. 근데 그거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가을에 은행 막 떨어지잖아요. 예, 보고. 그거를 비료 푸대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요. 아니면은 드럼통 있죠. 요 집에 오니까 저는 달아. 큰거 400m짜리도 못 쓰겠고요. 무거워서 500대고 이런 거는 크기도 힘들어서 200m짜리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는 거죠. 삶으시려면 그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다음 있으니까 왜 돼지 콩이 뭐지? 돼지 감자? 전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무슨 일이지? 기억이 안 나. 전기 온도를 110도로 맞춰가지고 한 40시간을 끓이는데 40시간. 그 대번에 반죽 넣고 200ml에다가 물 채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일은 좀 많은데 그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은행 그 껍데기 안 까고 그냥 예예예 그냥 노란 듯한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자단에서는 30시간만 하라는데 그걸 많이 오랫동안 끓일수록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를 비율을 어떻게 해요? 비율을 저는 200m에다가 하는데 또 200m면 한 40kg만 원래 하라 하거든요 비율이. 근데 저는 반 정도 넣어요. 200m 안에 반 넣고 또 물 채우고 중간에 물 줄면 더 채우고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행을 네. 달아나 이제 푸대 이런 예. 데다가 넣어놓으시면은 이게 싹 이게 깔아져요. 그 어디, 위에 물이 어디에다가요? 가라 안에다가 가라 푸대 이런 데다 넣어놓으면은 푸대에다가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쫙 짜그라들면서 위에 상등액이 뜨거든요. 예. 그걸 이렇게 따라서 보관했다가 그걸 이제 야가고 그 물을 물에다가 타서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예. 주셔도 돼요. 근데 끓이고 하는 게 번거로우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실험했을 때 고산 같은 거는 이제 네. 조정해 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고3이나 이런 거랑 섞어서 하시면 되니까. 예, 같이 세 개를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세 종류를 고3, 은행, 은행, 그다음에 제충부 네. 한 가지로 하고 제가 안 되더라고요. 은행님 뭐 이런 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효과가 없고 예. 그 열매 있죠? 예, 이렇게 열매 해가지고 있죠. 행계에 효과가 좋아요. 진딧물의 방제. 열매에다 물을 이렇게 부어놓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니 그냥 열매를 놓으면은 네. 그 열매가 그 안에서 이렇게 삭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짜그라들고 그 안에 그 진해? 뭐지 예. 그러니까 저기 매실 그 거기서 물 나오듯이 예, 물이 이렇게 고여요 그 자루 안에서. 맞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내갖고 그 그걸 물을 그냥 사용하려는 사용하면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해요. 그게 한 100배 쓰면 되겠죠. 그렇죠. 500배. 예. 숫자를 떨어지는 걸 그렇죠. 요새 은행 잘 안 드시잖아요. 안 되는데 우리 나중에 물 따라내고 은행 까드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게 제일 편할 것 같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거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많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타서 일단은 남는 거를 그렇게 담아서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제일 방법이 제일 편했던 것 같고 그걸 뭐 에탄 추출하고 막 이런 방법 써요 연구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냥 그렇게 써도 상관없더라고요. 네. 수학 방법 그거 제가 있는 강의에 하는 내용이니까요. 손으로 이렇게 따면은 일단 장점은 이제 깔끔하게 따지잖아요. 이게 딸 때 막 잎사귀 들어가고 대충 막 따면 나중에 이제 고르려면 이제 또 밥에 잠동자 올라야 돼요. 저도 딸 때 웬만하면은 깔끔하게 따가지고 그냥 물 한번 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집에서 재배할 때 그렇게 했고요. 그 기계 수확을 하면은 여기 같이 떨어져요.
잎사귀가. 그래가지고 신품종은 뭐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에틸렌제 같은 거 성숙 촉진하는 그런 제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써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잎사귀를 만약에 먼저 떨어뜨리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잎사귀만 떨어지는 뭐 이런 약재라든가 이런 거 쳐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뭐죠? BMK? 뭐 이런 약재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법도 생각해봤는데, 이게 좀 인위적이고 뭐 이렇게 약품 쓰는다는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저희가 실험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에틸렌, 천연 에틸렌제나 뭐 이런 거 낙엽 촉진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거 찾아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털기, 이제 아무튼 뭐 따다 이제 더 못 따면은 가을에 이렇게 털어서 하셔도 좋겠는데, 상품성은 그동안에 저희가 수학기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로 핸드형 앞뒤 진동하는 건데, 이거는 가지 하나밖에 못 걸어요. 하나밖에 못 걸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있는 거 핸드형은 요거는 가지를 최소한 몇 개, 여러 개 걸잖아요. 울타리 제대로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여기 공주대에서 했던 건데, 가지를 이렇게 막 털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정밀하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부기자가 이게 가지가 낭창거리다 보니까 매실이나 뭐 올리브, 대추 뭐 이런 것들은 나무를 전체를 흔드는 기계가 있어요. 이태리에서 걔네들 올리브를 많이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 트랙터에 부착된 뭐 대규모 기계도 있고, 흔들어서 터는 기계 종류는 많은데, 구기자를 이렇게 나무를 다 이렇게 해서 털어보려고 했는데 나무만 흔들리지 가지는 여기 흐느적흐느적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요 현재로는 요 핸드형 수확기계가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저 얼마나 가요? 지금 90만 원인데 뭐 일반 부가세 없이 그냥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카피 여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좀 더 싸게 하실 테고, 저희도 여기 무선형으로 다음 주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무선형으로 1kg 가벼운 것도 있고, 좀 묵직해야 이게 가지를 이렇게 흔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작용 반작용으로. 근데 이게 가벼우면은 꽉 붙일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오래 하면은 손에 이게 진동으로 해서 오는 질환이 있어요. 그런 건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또 선별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수학기계는 이런 유선형으로 배터리 등에다 메고 다니는 형태에서 이걸 아예 모터까지 빼가지고 냈다가, 아무튼 지금은 이제 배터리까지 내장한 거, 그거까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무게를 이제 자꾸 이제 줄여달라고 해서 975.5g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경량화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풍부로 쳐서 이제 물로 닦아서 이제 건조하던 거를 이제 기계화로 이제 하려고. 일단 수집 장치는 뭐 이렇게 맨날개형, 양날개형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직 시제품 단계고. 요거를 이제 양날개형은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이걸 털어가지고 요 가운데에 이렇게 상갓집 상포 이렇게 걷듯이 싹 싸가지고 이렇게 걷어내고 하는 방식을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여기 어차피 밑에다가 망을 쭉 깔잖아요. 망을 깔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모아서 밑에 떨어뜨려만 줘도 뭐 작업은 그냥 편하겠더라고요. 망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라진 거를 겹쳐 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망을 깔고 뭐 끄집어내는 그런 것보다 그냥 모아만 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해보려고, 올해 좀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별 세척기는 지금 이렇게
수확물을 여기다 놓으면은 송풍기로 낙엽을 불어내가지고 떨어진 거를 이제 험비에 와서 여기서 노즐을 세척하고 여기다가 수조 세척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노즐 세척하고 수조 세척해서 이렇게 된 거죠. 하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아무튼 구기자가 아직 가격이 좋으니까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계를 계속 개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과를 이제 가공하는 거를 지금 첨가구기자, 고당도 구기자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전에는 막 말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볶아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제 중탕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가공으로 썼는데 그냥 저기 생과를 이제 착즙을 해가지고 쓰면은 그 중간 그런 건조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착즙한 거를 이렇게 냉동 보관했다가 이렇게 양갱이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제작하는데 쓸 수 있으면은 소비도 좀 다양해지고 색깔도 일단 거무튀튀한 색깔에서 이런 먹음직한 색깔로 가공할 수 있고 스무디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스무디 같은 거 카페 같은 데 사면은 망고 스무디, 청양 가면은 구기자 스무디 먹어봤다고 할때 구기자 스무디를 좀 하는 카페도 좀 생기고 이렇게 해야 이게 구기자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나. 뭐 세척 저희가 그냥 선별 세척기는 제가 일반 가정용으로 한 거고 구기자 원예조합하고 농목합 사업단에서 생물로 이제 수매를 앞으로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공장형 선별기를 해가지고 선별 세척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GAP, 뭐 GMP 이런 거에 준한 위생관리 시설로 건조를 해가지고 좀 비싸게 팔면은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이제 생물로 이제 수매를 할 때는 뭐 나중에 실제로 이제 말렸을 때 또 무게가 또 달라지니까 그걸 이제 거기다 맡기신 분하고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구기자인데 영하지방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나무도 이제 수령이 꽤 좀 오래된 근데 다행히 중국 구기자는 많이 안 들어와요. 중국 구기자는 세계적으로 중국 지네들 먹기도 그게 뭐 이렇게 많이 먹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먹고 얘네들이 유럽 뭐 미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구기자는 그 중국의 이제 동북삼성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 구기자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기자가 물속에 넣고 예. 근데 가공 제품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더 요거를 보셨구나. 생과로 하는 거 이런 걸 개발을 이제 이렇게 생과를 이제 착즙을 해가지고 그걸 냉동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갱, 뭐 치즈, 이걸 뭐 제가 볼 때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홍시 색깔이잖아요. 스무디 해도 맛있을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카페를 하나 하셔요. 첨가무 구기자 옆에다 조금 이렇게 재배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첨가무 재배해가지고 팔라고 안 나와요. 이런 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전에 그 연구에 모였을 때도 아무튼 자손들 뭐 많이들 이제 뭐 귀촌도 하시고 많이 하면은 뭐 도회지에서 그런 기술 가지신 분들 오면은 여기서 그냥 섞이지 말고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중국 구기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인건비가 싸니까 이렇게 크기별로 골라요 손으로. 지금 아마 기계로 할지도 모르겠네요. 10년 넘었으니까 사실. 중국 제품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진공 포장한 거 있죠. 우리는 아직 진공 포장 아직 없죠. 진공 포장은 이제 하고 동자유, 구기자 그 씨에서 기름 짜가지고 이렇게 에센셜 오일 이렇게 칼로 사탕, 차, 목욕, 술
샤브샤브 이런 거. 채소. 이건 국이 순이에요. 국이 역. 이게 채소에다가 주스 이런 것들. 고기거든요. 중국. 여기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은 여기 동북산에서 재배합니다. 중국에도 구기자 네. 우리나라처럼 중국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거의 다 노지 사진밖에 없는데 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하우스를 많이 하나요? 중국은 그 영하 지방은 하우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중국의 캘리포니아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캘리포니아가 우리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쫙 있으면 거기 빙하가 녹으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물을 가둬놓은 데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후보댐 유명하잖아요. 후보 대통령이 위딜 할 때 했던 후보댐 막아가지고 그 빙하 녹은 물이 뭐 엄청난 양이 그 발전해서 라스베가스 막 카지노 막 하고 그걸 끌어다가 캘리포니아에다가 관계 농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하 지방도 비슷해. 영하는 그 히말라야 그 빙하들이 녹아서 북쪽으로 흐르면은 이제 황하가, 남쪽으로 흐르는 게 장강이거든요. 북쪽으로 막 이렇게 굽이쳐서 막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유석이 확 이뤄지는 데가 이게 영하 지방이라고 이게 쫙 퍼지거든요. 쫙 퍼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깎아내린 토사가 이제 계속 그 강을 메워가지고 천정천이라고 해갖고 강이 관계 시설이 땅보다 높아요. 모타를 쓸 필요가 없어요. 물 따면은 그냥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사용해서 비는 안 오죠. 이번에 구름 한 점이 있나? 여기 사막, 고비 사막 바로 옆이라 비도 안 와요. 바람은 좀 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빙하 녹은 물을 갖다가 그냥 주니까 하우스가 필요 없잖아요. 하우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말렸다고 자료 사진 제가 그 옛날에 필름으로 찍은 거 여기서 찾아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져온 건데 이렇게 나무 틀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 분들 이렇게 말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안 돼요. 절대 우리나라. 일주일 넘어가면 이렇게 새카매집니다. 당분이 산화되면서 새카맣게 되고 저도 집에서 제습기를 하고 별짓 다 해봤는데 전혀 안 말라요. 껍질이 또 이게 수분을 날아가는 걸 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에다 옛날에 이렇게 말려서 이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 애들은 노지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널어놔요. 막 싸구려 구기자는 이렇게 막 널어놓고 고급 구기자들은 걔네들은 꽁스라고 꽁스. 우리로 말하면 공사, 유황공사, 무슨 유황공사, 무슨 유황공사, 큰 그 공사들이 땅을 걔네들은 딱 그 정해진 구역에서 농사를 딱 지면은 그거를 처리 아까 같은 그 처리 공장에서 막 닦아서 뭐 말려서 쪄서 말려서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판매를 해요. 또 이제 뭐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그런 회사 단위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그 노지 이런 데다가 마당 같은 데 널어서 말리고 근데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검지 않게 잘 말르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모래바람이 많아가지고 잘못 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모래가 씹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목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막 고기고기 내려오다가 이 속이 착 이랬는데 그 옆에가 이제 고비사막 강우량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거든요. 저는 뭐 2번 가봤는데 요즘은 여기도 뭐 쌀농사도 짓고 근데 구기자보다 더 기계화하기 좋고 돈 되는 거는 와인이 그 재배 면적이 엄청 넓어 있어요. 구기자로도 와인. 구기자로도 하는데 얘네는 포도
원래 포도가 저쪽에서 많이 재배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포도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구기자를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 얘네도 이렇게 많이 재배하기 쉽지 않을 거야. 지금은 소수민족 어린애들이 이렇게 고사리소도 이렇게 막 따고 그러는 건데, 근데 지금은 걔네들 인건이 자꾸 올라가니까. 옛날에 이것도 제가 필름 이렇게 막 스캔해가지고 한 건데, 옛날에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오기 전에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다를 이렇게 딱 해서 건져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교육자료 전에 썼던 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열풍 건조, 하우스에서 이렇게 말리다가 이렇게 열풍 건조. 근데 지금은 뭐 건조기도 열풍 건조기, 건조기에서 제습 건조기, 마이크로파 건조기 이렇게 있는데, 마이크로파 이거는 좀 볶아져요. 오래 하면 씨 같은 게 이렇게 말라요. 마이크로파를 막 쏘니까요. 이제 제습 건조기는 이제 건어물, 수산물 있죠? 그런 거 할 때 많이 쓰는데, 구기자에도 이걸로 하면 색깔은 좋은데 오래 걸려요. 오래 비싸기 건조기. 그래서 지금 가장 일반적인 게 이게 원적외선 일반 전기 건조기인데, 전기 건조기. 요거는 이제 기름 때 사는 건조기고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실험했던 건데요. 열풍 건조한 거, 원적외선 건조한 거, 마이크로파 건조한 거, 저온제습 건조한 건데, 이게 말려진 형태가 요거 저온제습한 게 오래 말리니까 이렇게 꼭 쥐똥처럼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말려져. 근데 요거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리니까 이렇게 좀 퍼지면서 말르고, 처음에 이거를 또 확 쪄버리면 완전 빈대떡처럼 납작해지죠. 과각도 대과적인 것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이거 건조하는 기술은 색깔 잘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격이 잘 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으냐 봤을 때, 이거는 품종을 그때는 장명, 청은 두 가지를 제가 했던 건데,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붉은색이 더 난다는 거는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계절하고 수확시기로 다 나눠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제습 건조기도 40도, 50도 넣고, 마이크로파, 원적외선, 열풍 건조 했는데, 열풍 건조하면 요게 꽈리 난다고, 꽈리. 요 꽈리 나는 게 이제 장명 구기자가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뭐 꽈리 뭐 이거 난다고 좀 이렇게 건조하시다 보면은 그런 불만 있으신가요? 꽈리? 요거에 대해서 왜 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꽈리 난다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네? 말렸는데 노랗게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는 거 있죠. 이런 걸 못 보셨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요거는 완전히 그 안에 구기자 안에도 이제 공동이 있어요. 안 익었을 때는 고추처럼 안에 벼 있었다는 얘기죠. 고추처럼 안에 이게 벼 있는데 딴 거예요. 이거를 말리다 보면은 겉에 껍질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껍질이 쪼그라들어갖고, 그 안에 껍질 속에 있던 공기가 그 두 개 이제 속껍질과 겉껍질 사이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꽈리가 생기는 건데, 네, 완전히 익은 다음에 따서 말리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제 이게 8월, 9월, 10월 이렇게 하고 여기 익은 건데, 이렇게 빨개지잖아요. 그걸 보시면은 가을 구기자가 이제 색깔이 좀 붉은색으로 나온다. 40도 제습 건조하면은 색깔이 좋다. 이거는 느끼실 수 있잖아요. 여기 40도로 말리면은 조금 저런 거 막 오래 보관하다 보면은 그 파랑공 라방 이런 것들 나와요. 그러니까 고온 한 60도에서 말리면 애들이 죽는데, 알이 이게 저온에서 말리면은 그런 구기자 안에 숨어 있는 놈들이 또 이제 깨나가지고 나오니까 이런 형태 보시면은 대충 어떻게 말리셔야겠다는 거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냉동 건조? 냉동 건조기가 좀 비싸요. 동결 건조.
아, 냉동시키면 알이라. 근데 그 저기 뭐야 이렇게 보관하실 때 그 조원실에다 보관하면 안 생기죠. 상온에다 보관하면 걔네들이 나오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청온하고 장면 가지고 했을 때 여기 사진을 조금 더 자세히 찍은 겁니다. 40도에서 말린 게 확실히 좋긴 한데 시간이 오래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집에서 사용하는 건조기로 제일 이렇게 잘 말리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연구를 한 건데 이건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저기 기술원에 그 가공하시는 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45도, 55도, 60도 이렇게 변온으로 말리라고 이제 개발했어요, 기술을. 그래가지고 이게 18시간 45도씩으로 최대 개방이고 그리고 3분의 1 개방해갖고 55도, 60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60도까지는 너무 놓으시는 건 조금 살짝 위험해요. 58도 정도. 네, 이게 그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제 한약재에서는 다른 데서 조금 검출이 된 예가 있어요. 60도 이상 고온으로 말렸을 때 발암 물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벤조피렌이라는. 근데 여기 개발하신 분은 이거는 이렇게 배제하고 일단 연구를 한 건데 한 58도 정도 보시면 될 테고 그리고 요 45도는 가을 구기자 45도 여름 구기자를 45도 놓으면은 이게 온도 거의 이게 전기가 투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외기가 한 30 몇 도 나가는데 45도 올리려면 히터가 켜지다 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요거를 제 생각에는 한 50도 정도입니다. 최소. 그래서 여름에는 50도, 한 뭐 55도, 58도 이렇게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유념해야 될 거는 따자마자 이제 3시간 이내에 말렸을 때가 상온에서 12시간 방치해서 말린 것보다 색깔이 이제 20%가 더 좋다는 거예요. 적색도가 빨개지는 게. 근데 이 상온에서 12시간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제 오전에 딴 거를 뭐 오전에 건조기도 넣고 오후에 딴 것도 넣고 이게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저온실에 오전에 딴 거 저온실에 넣어놨다가 그 오후에 딴 거 합쳐가지고 오후에 이제 같이 이렇게 말리시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온실에 못 넣으시면은 그 그늘에 서늘한 곳에다가 이렇게 아예 채반을 담아서 이렇게 하고 파리 같은 거 무더기 이렇게 막 씌워서 보관해뒀다가 이렇게 그걸 이제 예냉이라고 해요. 예냉. 열을 빼는 거죠. 열을 빼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런 방법도 전에 찐다고 그러죠. 찌는 방법. 거꾸로 60도에서 처음에 확 쪄요. 닫아놓은 거. 찌면은 이게 껍질이 약간 누글누글해지잖아요. 너무 찌면은 이게 척 붙어버려요. 바닥에 나중에. 적당히 껍질만 누글누글할 정도로 살짝 한 2시간 정도 찐 다음에 확 열어놓고 온도를 낮춰서 한 55도에서 이렇게 쭉 말려도 색깔이 제가 볼 때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옛날 건조기, 열풍 건조기 중에 옛날 거는 불 떼면은 가스가 그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건조기 있었어요, 옛날에. 그걸로 말리면 색깔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이게 왜 좋냐면은 유황 때문에, 유황이 저기 색깔을 고착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에 연탄에다 말리고 그랬거든요. 연탄에다 말렸을 때 색깔이 좋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또 지금도 연탄에 말리는데 어디 가면 있을까요? 석탄이 중국은 싸니까. 하여튼 그 중국산은 그런 이제 뭐야 황이나 뭐 이런 거 검출하면 나오고요. 그래서 황 그것도 이제 살짝 뿌려가지고 뿌린 다음에 말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또 이것도 좀 그래요. 황이 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황. 아무튼 이제 천연 유황 뭐 이런 거 혹시 살짝 뿌려갖고
실험해보고 싶은데 몸이 하나라서 뭐 품종 육성해야지 뭐 거부져야지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저는 아이디어만 드리세요. 요즘은 요 실리콘망 쓰라고 그러잖아요. 좀 비싸죠, 그죠? 그래도 네, 공동으로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요즘 50% 부담 50% 해갖고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실리콘 하시는 게 좋고요. 실험 요거는 여기 아무튼 모기장이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적당히 깔면은 별로 이렇게 늘어붙는 게 없는데 이제 한참 따다 보면은 막 엄청 따져가지고 채반 막 이렇게 가득 담으면은 나중에 이거 떼려고 그러면은 쩔어붙어 갖고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이때 물을 한번 쫙 뿌려요. 이게 뭐 애써 말려놓고서 왜 물을 뿌리냐 막 그러시는데 이게 구기자는 이 껍질 있잖아요. 껍질 있어가지고 물을 뿌려도 속에까지 안 들어가요. 겉에 있는 당분만 싹 씻겨내요. 그러면 겉에 있는 당분을 씻어내면 무게가 많이 줄 거 아니냐. 많이 안 줄죠. 많이 안 줄어요. 그래서 물을 한번 쫙 뿌리면 이렇게 하면 쑥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소뿌리 같은 데 있죠. 소뿌리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다가 이렇게 물을 한번 쭉 뿌려가지고 닦아내고 해갖고 채반에다 좀 두껍게 두툼하게 깔아가지고 한 2시간 더 말리세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딱 들면은 이렇게 손에 안 붙어요. 버석버석. 그러고 당분이 이제 껍질에 쫙 코팅이 돼갖고 번질번질해요. 하여튼 나중에 씨 붙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기 가면은 꼬투리 잡히잖아요. 막 여기에 씨가 늘어붙어 있어서 지저분하면 이게 벌어져서 노란한 게 씨가 보여서 안 좋다는 게 막 트집전 되는 거 이렇게 싹 걸러내고 잎사귀 같은 것도 한번 씻어내면 여기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밑에 싹 다 떨어져요. 그리고 당분을 씻어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까불러도 아마 잘 날라갈 거예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시라는 것 같습니다. 포장을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좋고 아까 보셨던 중국 사람들처럼 진공 포장기를 어떻게 좀 같이 해갖고 조합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거는 진공 포장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중국도 하는데 저희 나라에 해가지고 깔끔하게 유통기간이 일단 길잖아요. 중국 애들은 또 그런 식으로 중국 내에서 이렇게 유통되고 미국의 그런 월마트나 이런 데서 다 유통되거든요. 중국 애들이 세계 어디 가나 많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기도 할 거예요.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깔끔하게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포도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고 해가지고 진공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군수님 방에서 부기자 군수님 방에서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이 정도 깔끔하게 전시를 해놓지 우리가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안 가져와요. 행사를 하고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달라고 해서 제가 부기자 항과서부터 해가지고 엑기스 이런 술도 있을 것이요 정성분이 있고 아무튼 요 안에는 자세히 찾아보면 제가 찍은 사진 다 공짜로 줘가지고 표지에다가 저거 많습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열매 사진 많은 거 병해충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 그냥 줬어요. 이런 형태. 지금 최근에는 뭐 샴푸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